오늘은 일본 만화 가지고 왔고요. 네. 간만에 요리 만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작품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은 아실 것 같은 게 은근한 마니아층을 갖고 있는 만화고요. 심야식당이라는 만화입니다. 만화가 원작이에요? 만화가 원작입니다. 네, 아베 아로라는 작가의 심야식당이고요. 근데 야쿠자잖아요. 네. 야쿠자가 어느 날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아서 입원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게이바 주인이 그 심야식당에서 비엔나 소시지를 포장해서 문병을 가는 것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약간 이런 소소한 얘기예요, 다. 네. 뭐 칼 맞고 이런 건 소소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짧습니다. 스토리 너무 길지 않고. 또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식은 카레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식은 카레. 그냥 카레도 아니라 식은 카레.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은 카레가 맛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맛있냐면은 식은 카레가 맛있는 게 아니라 한번 카레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보통 다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끓여서 먹잖아요. 네. 그럼 더 맛있어져요. 이게 더 우러나서 그런지. 저도 요즘 이제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하는데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먹는 카레보다 다음 먹는 카레가 맛있고 처음 끓인 북엇국보다 한 번 더 끓인 북엇국이 맛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약간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지 않나. 약간 그렇죠. 네. 뭔가 진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심야식당 주인장이 식은 카레를 먹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에 그 전날 팔고 남은 카레를. 근데 사람들이 오더니 주인장이 먹고 있는 걸 보더니 식은 카레를 하나둘씩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인 거죠, 그게. 집에서 이제 식은 카레 먹어보니까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매주 무슨 요일은 식은 카레 데이로 해가지고 전날에 미리 카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카레를 파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소소하네요. 네, 진짜. 굉장히 소소합니다. 약간 좀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건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네, 오므라이스라는 에피소드인데 약간 너드스러운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 네. 대학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는. 네.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맨날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옵니다. 식당이니까 일단 저녁 식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오므라이스를. 근데 그 한국식 술집, 그 가부키초에 있는 한국식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 여성분이 그 물리학자의 모습을 보고 반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적인 남자가 좋았는데 맨날 이렇게 와서 막 뭐 논문도 보고 뭐 그런 대화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난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가까워져서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데 이제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너 대학까지 보내놓고 이제 연구를 시켜놨더니 술집 여자가 웬 말이냐.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이 잠깐 살거든요, 둘이. 그때 그 여성분이 오므라이스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그 학자분한테 매일 해주는 거예요, 남자분한테. 그리고 오므라이스를 이제 잘 하게 되는데 그때 딱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국계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요. 헤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그 오므라이스 집을 연 거죠. 일본에서 배워온 레시피를 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도쿄까지 난 거예요. 서울에서도 맛있게 오므라이스를 하는 집이 있더라. 그래서 그 이제 남자분이 한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다시 재회를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도망쳤네요. 그렇죠. 한국에 살았겠죠. 한국에 살았겠죠. 반대를 하셨으니까. 그럼 그분은 뭐 하나? 뭐 한국말 못하실 텐데. 학교에서 연구하시겠죠, 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소소한 얘기들이 많이 전개가 된다. 근데 어쨌든 엔딩은 다 해피하게 끝나네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좀 그래요? 해피한 것만 갖고 와서 그렇지. 네. 이게 좀 약간 이 만화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느낀 게 불륜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가 무대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도쿄로 정근을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현지에 뭐 애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약간 배우자가 있는데 서로 만나고 뭐 약간 80대 할아버지인데 그 와이프도 있는 네. 그 술집 여자가 만나서 뭐 놀러 다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 없이 소개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큰일 날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서상. 심화과장이 사실이었나 보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딱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유흥 여성에 대한 인식도 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다른 데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 그럼 이거를 되게 밝히기를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숨기죠. 무조건. 그렇죠. 숨기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대부분이 아니라 뭐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본 적은 없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이 심야식당에서는 약간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그렇습니다. 되게. 그건 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게 진짜 일본의 정서가 이런 건지 네. 아니면은 좀 만화에서 과장이 된 건지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죠, 말씀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 260화, 70화 거의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이라는 소재 그리고 이 유흥 여성이라는 소재 이게 굉장히 단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약간씩 불편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괜찮나? 약간 이런 느낌? 한국 정서와는 좀 괴리가 있죠. 맞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작가가 밝혔듯이 사회에 그 약간 그쵸, 어두운 네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네. 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그려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네.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막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또 왜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냐면 제가 요즘 집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데 네. 용과 같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알죠. 네, 이것도 딱 무대가 가부키초가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약간 인식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어. 약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오히려 좀 뭐라고 할까요? 선망하는? 그러니까 에이스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네. 에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뭔가 그런 인식들이 있고 그 동네만 그런 거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워낙 네. 이제 네. 그런 걸로 특화가 된 거리니까. 네. 왜냐하면 그 거리에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척도가 네.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좀 이런 게 불편하시다면 네. 좀 약간 읽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약간 뭐 다 이런 얘기라는 건 아니고요. 뭔가 한 2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좋네요. 네. 그 드라마랑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드라마는 제가 안 봐서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하지 않았나? 맞아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도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김승우 씨가 주연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네네네. 보진 않았지만. 뭐 잘 안 된 것 같긴 안 해요. 됐죠. 네네네.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심야식당 드라마도 이런 정서를 좀 살려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가부키초 같은 공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해봤자 뭐 강남 이런 데일 텐데. 그렇죠. 술집 많고 홍대, 강남 이런 맞아요. 지역일 텐데 가부키초랑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엄청 다르죠. 네. 거긴 뭐 마피아들이 돌아다니고 야쿠자가 돌아다녀서 막 뭐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간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있다 한들 그 심야식당이 그려내는 것처럼 그려낸다 하면 청원 올라가죠. 그렇죠. 굉장히 큰일 나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공중파에서 메인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드라마에서 그런 환경을 막 그려낸다.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식당이란 공간에서 네. 뭔가 평범한 음식을 가지고 힐링을 받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도 저희 그렇게만 추측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 원작은 좀 다르다. 저는 저는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좋네요. 오래 하네요, 엄청.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음식의 소재가 워낙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고 다. 네네네. 뭐 고등어 튀김,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뭐 심지어 컵라면도 나옵니다. 컵 야키소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음식의 소재를 찾다 보면은 뭐 무한정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그렇죠. 사람의 스토리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파에 나왔던 인물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인물 돌려쓰기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네네. 같은 동네니까 또 올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출연하는 인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골들이 있겠죠.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좋네요. 심야식당. 만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서 그냥 드라마만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만화가 원작인 줄 몰랐네요. 네. 만화도 한번 보시면 소소하게 시간 잘 가더라고요. 좋네요. 이게 뭐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두 편씩 봐도 그렇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는 만화예요. 네. 여기서 오늘 방송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1년 첫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올해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희도 좀 밖에서 술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2020년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죠. 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코로나가 제발 올해는 네. 사라져서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좀 하고. 아 맞아요. 그게 저도 은근히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네요 요즘. 맞아요. 어쨌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팟빵 파티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 타일러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